저는 김선희입니다. 올해 68살이죠. 평생 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 아이를 키워냈어요. 남편 없이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하루 종일 국자를 들고 서서 김치찌개 끓이고 된장국 끓이고 손님들 밥상 치우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딸 수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수진이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벌써 40살이 됐습니다. 시간 참 빨라요. 엊그제 제 치마폭에서 뛰어다니던 게 같은데 말이죠. 식당 정리하시고 저희랑 같이 사시죠. 혼자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기 힘들어요. 수진이 말에 사위 재현이도 맞장구를 쳤어요. 어머님, 수진이 말이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쉬셔요. 재현이는 보험 설계사예요. 말도 부드럽고 예의도 바른 편이죠. 딸이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처음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눈빛이 영 석연치 않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보험 들어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재현이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보험이요? 그런 거 뭐하러 들어요? 저는 평생 남손 안 빌고 살았는데.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님 나이에는 실버보험 같은 게 필요해요. 만약에 아프시거나 하면.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뭘.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왜 갑자기 보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수진이도 평소보다 너무 다정해요. 원래는 일 때문에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든 딸이었는데 말이죠. 엄마 건강검진도 받으셔야 해요. 요즘 어르신들 치매나 그런 거 많잖아요. 수진이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치매라니. 저한테 치매가 있다는 건가요? 내가 뭔 치매야. 멀쩡한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아니에요. 예방차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미리미리 체크하면 좋아요. 재현이가 거들어서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머님,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저도 보험이라면서 많이 받는데 미리 준비 안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마치 미리 짜고 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딸이 갑자기 왜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평생 혼자 살겠다고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몸도 예전만 못하고 가끔 무릎도 아프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어요. 이 나이에 육감이 틀린 적은 별로 없거든요. 손자 민호만은 여전히 순수해 보여요. 고등학교 1학년이죠. 가끔 식당에 와서 할머니가 해준 김치볶음밥 먹고 가곤 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민호가 천진하게 물어봤어요. 그런가 보다. 너희 엄마 아빠가 그러더라. 좋겠어요.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는데. 아이는 정말 순진해요. 어른들의 복잡한 속셈 같은 건 모르죠. 그래서 더 마음이 편해요. 적어도 민호만은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며칠 후 수진이와 재현이가 또 왔어요. 이번엔 뭔가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건강검진 예약 잡아놨어요. 수진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 예약 확인서더군요. 이런 것까지 굳이. 아니에요. 꼭 필요해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모르고 지내시다가 큰일 나는 경우 많거든요. 재현이가 재빨리 거들어서 말했어요. 둘이 정말 호흡이 척척 맞더라고요. 특히 치매 같은 건 조기에 발견해야 해요. 그래야 대비책도 세우고. 치매, 또 치매 얘기예요. 왜 자꾸 저한테 치매가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말하는 걸까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한번 받아보지 뭐. 하지만 거절하기도 뭐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혹시 정말 몰랐던 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딸이 저를 걱정해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평생 남의 눈치 안 보고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의심만 늘어가는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60년 넘게 살아온 제 경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좀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한 편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수진이와 재현이 표정이 영 이상해요. 어머님, 그래도 정밀 검사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밀 검사요? 의사가 괜찮다고 했는데 뭘 또. 아니에요. 치매 쪽으로요. 요즘 초기 치매는 일반 검진으로는 안 나타나거든요. 또 치매 얘기예요. 정말 지겹습니다. 엄마, 저도 병원에서 일하니까 아는데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치매 진단이 나오면 법적으로도 준비할 게 많거든요. 법적으로 준비할 게 많다고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뭘 준비해요? 아, 그러니까 재산 관리나 그런 것들요. 치매 환자는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니까. 재현이가 말하다가 수진이한테 눈치를 받았어요. 수진이가 재현이 팔꿈치를 콕 찔렀거든요. 아, 그게 아니라 그냥 만약을 위한 거예요. 어머님 건강하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수진이가 급하게 말을 정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 들었어요. 재산 관리, 법적 판단 능력. 이상한 단어들이 자꾸 나오네요. 그 다음 주에는 재현이가 혼자 왔어요. 보험 서류를 들고 말이죠.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실버 보험인데 정말 좋아요. 보험은 필요 없어요. 평생 보험 없이 살았는데 지금 와서 뭐하러. 그게 아니라 어머님,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특히 치매나 중풍 같은 거 걸리면. 또 치매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제가 치매에 걸리기를 바라는 것 같죠? 만약 어머님이 아프시면 수진이가 직장 그만두고 간병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 집 경제가. 아, 이제 본색이 나오는군요. 결국 돈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민호 대학 등록금도 문제고 생활비도 문제고 민호까지 끌어들이네요. 손자를 핑계로 저한테 부담을 주려는 거군요.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짐덩어리 취급을 하다니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수진이가 또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혹시 몰라서 요양원도 미리 알아보고 있어요. 요양원이요? 아니에요. 만약을 위해서요. 저희가 직장 때문에 제대로 모시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요양원까지 알아보고 있다고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병인들도 친절하다고 하던데 저는 요양원 갈 생각 없어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요즘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데요.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수진이가 요양원을 마치 리조트처럼 포장해서 얘기하더군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저를 거기 맡기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거겠죠.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어머님이 집에 혼자 계시면 불안해요. 만약 쓰러지시거나 하면 어떡해요? 재현이도 거들어서 말했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속은 다 보여요.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과 사위가 하는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일관성이 있어요. 건강검진, 치매검사, 보험, 요양원.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미리 계획을 세워둔 것처럼 말이죠. 불안한 마음에 식당 장부를 다시 펼쳐봤어요. 그동안 모은 돈, 이 건물가, 예금 통장. 다 합치면 꽤 됩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제 전 재산이에요. 혹시 이게 문제인 걸까요? 정말 딸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해요. 일주일 후 수진이와 재현이가 함께 왔어요. 이번엔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요. 재현이가 입을 열었어요. 치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치매 검사요? 언제 받았어요? 지난번 정밀 검사할 때 같이 받으셨잖아요. 언제 치매 검사를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매 검사였나 보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초기 단계지만 치매 진단이 나왔어요. 뭐라고요? 치매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멀쩡한데. 어머님, 초기 치매는 본인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수진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간호사라서 그런지 의학 용어도 척척 사용하면서 설명하더군요.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한대요. 재산 관리나 그런 것들. 또 재산 관리 얘기가 나왔어요. 재산 관리가 뭐예요? 치매 환자는 법적으로 계약이나 재산 처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대신 관리해야 하거든요. 재현이가 설명했어요. 보험 일을 해서 그런지 이런 쪽은 잘 아는 것 같아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건물하고 예금들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혹시 나중에 사기 당할 수도 있거든요. 사기를 당한다고요? 누가 저한테 사기를 치겠어요? 그래서 일단 집은 제 명의로 옮기고 예금은 수진이 명의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현이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집은 재현이 명의로, 예금은 수진이 명의로 옮기자고요. 왜 그래야 해요?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법적으로 재산을 보호해야 해요. 가족이 대신 관리하는 거예요. 수진이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리고 요양원 입소도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요양원은 싫어요. 어머님, 치매는 점점 심해져요.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는. 재현이가 무서운 얘기를 계속했어요. 치매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희도 어머님을 직접 모시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수진이는 병원 일이 있고 저도 보험 일로 바쁘고 결국 자기들은 바빠서 못 모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제 재산은 관리해 주겠다고 하고 말이에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어머님, 너무 오래 미루면 안 돼요. 치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져요. 수진이가 재촉했어요. 일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에 좋은 요양원 더 알아볼게요.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치매 진단, 재산 관리, 요양원. 모든 게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제가 치매인 걸까요? 아직 정신은 멀쩡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의사가 그렇다고 했다니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치매 진단이 나오자마자 바로 재산 얘기, 요양원 얘기가 나오다니 너무 순서가 빠른 것 같아요. 마치 이미 다 계획해둔 것처럼 말이에요. 밤에 민호가 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별일 없어. 엄마가 할머니 요양원 보낸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민호도 알고 있었군요. 그런가 보다. 싫어요. 할머니가 요양원 가면 누가 저한테 김치볶음밥 해줘요? 순진한 아이예요. 할머니가 없으면 김치볶음밥을 못 먹는 게 걱정이라니. 민호야, 할머니가 아파서 그래야 할 것 같아. 할머니 안 아픈 것 같은데. 멀쩡해 보이는데요? 민호 눈에도 저는 멀쩡해 보이나 봐요. 그럼 정말 치매인 걸까요? 아니면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며칠 후 수진이와 재현이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서류를 잔뜩 들고 왔더군요. 어머님 결정하셨어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어머님 너무 미루시면 안 돼요. 치매는 빨리 진행될 수 있거든요. 재현이가 재촉했어요. 일단 서류부터 정리해 놓으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부동산 명의 변경 서류, 통장 명의 변경 서류들이었어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치매 진단 받으신 분이 언제까지 법적 효력 있는 서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지금 하셔야 해요. 무서운 얘기네요. 제가 언제 정신을 잃을지 모른다는 뜻인가요? 좀 더 생각해보고. 엄마, 저희를 못 믿으세요? 저희가 엄마한테 해가 되는 일 할 것 같아요? 수진이가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그게 아니라 저희도 힘들어요. 엄마 걱정하느라 밤잠도 못 자고. 그런데 엄마는 저희를 믿지도 않으시고. 수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님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러우실 거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재현이가 수진이를 달랬어요. 하지만 표정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럼 내일까지만 기다릴게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요. 내일까지만 기다리겠다고요? 왜 이렇게 재촉하는 걸까요?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어지러웠어요. 머리가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됐어요. 정말 제가 치매인 걸까요?
아직은 멀쩡한 것 같은데.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 밖에서 재현이랑 뭔가 얘기하고 있더군요. 빨리 끝내야 해. 너무 오래 끌면 눈치챌 수도 있어. 재현이 목소리였어요. 알아. 그런데 엄마가 생각보다 쉽게 넘어오지 않네.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어요. 치매 진단서는 확실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집은 내 명의로, 예금은 내 명의로 하면 돼. 그럼 요양원은? 당연히 보내야지. 집에 있으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어. 돈은 얼마나 될 것 같아? 집값이랑 예금 합치면 10억은 넘을 거야. 그동안 식당 하면서 꽤 모았더라고. 10억이라고요?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나요? 그럼 민호 대학 등록금도 여유 있겠네. 그건 당연하고 우리 집도 좀 더 큰 걸로 옮길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이 제 재산을 어떻게 쓸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치매 맞아? 멀쩡해 보이는데. 수진이가 물었어요. 치매가 뭔 상관이야. 진단서만 있으면 되는 거지. 김 과장한테 부탁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 뭐라고요? 가짜 치매 진단서라고요? 그 사람 믿을 만해?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뭘. 이런 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재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는 치매 아니야. 우리 그냥 돈이 필요해서 그래요. 수진이도 웃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치매 진단이 가짜라고요? 두 사람이 제 재산을 노리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빨리 끝내자. 내일 서명만 받으면 되니까. 알았어. 내일은 좀 더 세게 밀어붙이자.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온 딸이 저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서 제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다니.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버리려고 했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기분이 이런 건지 처음 알겠어요. 평생 딸을 위해서 살았는데, 혼자서 얼마나 고생해가면서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보답을 받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분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바보로 아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쉽게 당할 줄 알았나 보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과 사위의 계략을 알아버렸는데 그냥 당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도 용서할 수 없어요. 이제 저도 뭔가 해야겠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해시태그 5장 마이너스 숨은 조력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식당 문을 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도 벌써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사장님, 오늘 일찍 여셨네요. 단골 손님 정 회장님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신문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아, 정 회장님. 어서 오세요. 정 회장님은 72살이에요. 제가 이 식당을 시작할 때부터 다니신 오랜 단골이죠. 은퇴한 변호사라고 하시더군요. 사장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아니에요.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건강의 문제라도? 정 회장님은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변호사 일을 하셨어요. 사람 보는 눈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20년도 넘게 인연인데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따뜻한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창피한 일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가족 문제인가요? 정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요즘 이런 일이 많거든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노리는 경우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사장님, 저도 변호사 일을 오래 했잖아요. 이런 사건들 정말 많이 봤어요. 정 회장님이 신문을 접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요즘에는 치매 진단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는 거죠. 치매 진단 조작이라고요? 정 회장님도 이런 일을 아시는군요. 사장님 딸분이 간호사죠? 그리고 사위분은 보험 일하시고 어떻게 다 아세요?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소문 다 들어요. 요즘 사장님 집에 자주 오더라면서요? 네. 그런데 혹시 건강검진 받으라고 했나요? 치매 검사도 받으라고 하고 정확해요. 정말 정확해요. 그리고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겠다고 했죠? 요양원도 알아봐 주겠다고 하고 정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제 상황이에요. 정 회장님 어떻게 사장님 이런 수법들은 다 똑같아요. 패턴이 있어요. 정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저도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런 사건들 정말 많이 처리했거든요. 가족이 가족을 속이는 일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딸분과 사위분이 하는 말들을 녹음하시는 게 좋겠어요. 녹음이라고요? 혼자서는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실 제가 사장님한테 빚진 마음이 있거든요. 무슨 빚이세요? 오래전 일인데. 제가 어려울 때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밥값도 외상으로 해주시고 어려운 사람들 소개해주면 공짜로 밥도 차려주시고 그런 일이 있었나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제가 사장님을 도와드릴 차례죠. 정 회장님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든든해요.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일단 딸분들이 오시면 휴대폰으로 녹음하세요. 요즘 휴대폰 녹음 기능이 좋거든요. 정 회장님이 제 휴대폰을 보시더니 녹음 앱을 설치해 주셨어요. 이거 누르고 주머니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녹음하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본인 집에서 하는 대화는 녹음해도 됩니다. 나중에 재판에서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재판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실감이 나더군요. 정말 딸을 법정에 세워야 하는 건가요? 힘드시겠지만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이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셔야 해요. 정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포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 오후에 딸분들 오신다고 하셨죠? 그때 녹음해 보세요.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정 회장님이 정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셨어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오후에 수진이와 재현이가 왔어요. 예상대로 서류를 들고 왔더군요. 어머님 결정하셨죠? 아직? 어머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오늘 서명하셔야 해요.
재현이가 강하게 나왔어요.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라요. 저는 정 회장님이 알려준 대로 휴대폰 녹음을 켰어요. 주머니에 넣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엄마를 위해서예요. 치매 환자는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치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 의사가 확실하게 진단했다고 했잖아요. 계속 부인하시면 안 돼요. 재현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요양원부터 들어가세요. 좋은 곳으로 알아놨으니까. 요양원은 싫어요. 어머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치매 환자는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거든요.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요?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이 서류들에 서명하시고 집하고 예금 명의를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왜 그래야 해요? 치매 환자 재산은 가족이 관리해야 해요. 어머님이 나중에 사기당할 수도 있거든요. 수진이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사기당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치매 환자들은 판단력이 없어서 이상한 사람들한테 속아서 돈 다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누가 관리해요? 당연히 저희가 하죠. 집은 재현이 명의로, 예금은 제 명의로 옮길 거예요. 딱 어제 들었던 대로네요. 녹음이 잘 되고 있을 거예요.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님 생활비나 병원비는 저희가 다 처리하고. 얼마나 줄 거예요? 적당히요. 요양원비하고 용돈 정도. 적당이라고 하네요. 제 재산인데 적당히 준다고 하는군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써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호 교육비도 있고 저희 생활비도 있고 결국 자기들이 쓰겠다는 얘기네요. 만약 제가 싫다고 하면 어머님 이미 치매 진단이 나왔잖아요. 어머님 의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재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순순히 따라주세요. 괜히 버티시면 더 복잡해져요. 협박하는 거네요. 이것도 다 녹음되고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서명하세요. 수진이가 서류를 밀어 넣었어요. 못하겠어요. 왜요? 그냥 싫어요. 어머님, 이게 어머님을 위한 일이라고요. 재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싫으면 싫은 거예요.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두 사람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생각하세요. 내일도 답은 똑같을 거예요. 그럼 강제로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재현이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녹음을 멈췄어요. 잘 녹음이 됐는지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선명하게 들렸어요. 정 회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바로 오셨어요. 어떻게 됐나요?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더니 정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증거가 확보됐네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어요. 그날 밤 민호가 왔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요? 정 회장 할아버지요. 연락처 알려주세요. 왜? 급한 일이 있어요. 민호가 뭔가 들고 있었어요. 휴대폰 같더군요. 정 회장님 연락처를 알려드렸더니 민호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저 민호예요. 지금 할머니 집에 있는데 할아버지한테 들려드릴 게 있어요. 잠깐 후 정 회장님이 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민호야? 할아버지, 이거 들어보세요. 민호가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재생했어요. 엄마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치매 진단만 받으면 집은 바로 넘어와. 그럼 요양원은 언제 보내? 서명만 받으면 바로 보내면 돼. 집에 있으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어. 돈은 얼마나 될 것 같아? 10억은 넘을 거야. 그동안 꽤 모았더라고. 제가 어제 엿들었던 대화였어요. 민호가 녹음을 했다는 말인가요? 민호야, 이걸 언제 녹음했어? 어제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이상해서 녹음했어요. 누구랑 통화했어?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요. 병원 사람인 것 같던데. 정 회장님이 녹음을 끝까지 들어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정말 결정적인 증거네요. 뭐가 결정적이에요? 치매 진단을 조작했다는 증거예요. 김 과장이라는 사람과 짜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정말요? 그럼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거짓말한 거예요.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야,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알았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녹음하라고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똑똑한 아이예요. 어른들보다 더 빨리 눈치를 챘네요. 그런데 녹음에 더 있어요. 민호가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어요. 재현아, 사기 전과 없어졌지? 응, 시효 지났어. 이제 조회에도 안 나와. 다행이네. 만약 걸리면 큰일 날 뻔했어. 괜찮아. 이번 일만 성공하면 당분간 조용히 살 수 있을 거야. 사기 전과라고요? 재현이가 사기 전과가 있다는 말인가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네요. 사위분이 사기 전과자라는 거잖아요. 정 회장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야겠어요. 사기 미수와 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경찰서에 간다고요? 제 딸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힘드시겠지만 이런 일은 법적으로 처리해야 해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정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번에 넘어가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속일 거예요. 민호야, 너는 괜찮겠어? 네, 할머니. 잘못한 건 엄마 아빠예요. 할머니가 아무 잘못 없어요. 민호가 제 편이 되어줘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럼 내일 경찰서에 가볼게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변호사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정 회장님이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날 밤은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정말 딸을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이런 식으로 빼앗기고 싶지는 않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 회장님과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민호도 함께 따라왔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경찰관이 물어봤어요. 사기 미수와 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정 회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셨어요. 가족 간의 일인가요? 네, 딸과 사위가 어머님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가족 간의 문제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이런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시는 게 아니에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정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치매 진단서를 위조했고 본인 동의 없이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위는 사기 전과자고요. 녹음 파일들을 들려드리니까 경찰관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쪽도 조사해야 해요.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준 김 과장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병원 쪽도 함께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집에 가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곧 연락이 올 거예요. 정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경찰서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벌써 알았나 보네요. 네, 다녀왔어요.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그런 짓이 뭐예요? 저희를 고발했다면서요? 네, 고발했어요. 엄마, 정신 없으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거짓말한 거 잘못했죠. 가짜 치매 진단서 만든 거 잘못했고요.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나 봐요. 한참 조용하더니 다시 말했어요. 엄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다 녹음했거든요. 녹음이요? 네, 여러분이 하신 말 다 녹음했어요. 제 재산 어떻게 나눠 가질지, 저를 요양원에 언제 보낼지, 가짜 진단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요. 수진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재현이 사기 전과 있는 것도 다 알아요.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시원했습니다. 오후에 경찰이 집으로 왔어요. 수진이와 재현이를 조사하러 간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증거가 확실하니까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고마워요. 며칠 후 정 회장님이 소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재현 씨가 구속됐습니다. 구속이요? 사기 전과에다가 이번 일까지 더해져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진이는 어떻게 됐어요?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징계받을 것 같고요. 딸이 징계를 받는다니 마음이 아프긴 해요. 하지만 잘못한 일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죠. 그리고 김 과장이라는 사람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됐어요. 가짜 진단서 만들어준 죄로요. 잘 됐네요. 어머님 재산은 안전하게 지켜졌고 치매 진단도 취소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됐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있었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현이는 사기 미수와 문서 위조 혐의로 2년형을 받았어요. 사기 전과까지 있어서 형량이 더 무거워졌대요. 수진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병원에서도 해고됐어요. 간호사 면허도 정지됐다고 하더군요. 김 과장이라는 사람은 의사 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형을 받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수진이가 저한테 왔어요. 엄마, 뭐예요? 죄송해요. 지금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이미 끝난 일이에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빚도 있고, 민호 교육비도 있고, 그래서 저를 속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뒤에서 수진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재판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어. 할머니가 이겼어. 잘 됐어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식당 다시 열까봐. 정말요? 좋아요. 민호가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민호야, 너는 엄마 아빠한테 실망하지 않아? 실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고마운 아이예요. 앞으로 할머니랑 살래? 네. 할머니 김치볶음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며칠 후 정 회장님과 함께 식당 간판을 다시 걸었어요. 이제 마음 편히 사실 수 있겠네요. 네, 덕분에요. 정말 고마워요. 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식당 다시 열면 첫 손님이 되어주세요. 물론이죠. 매일 올게요. 정 회장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식당 간판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잃을 뻔했던 제 전 재산이에요. 평생 고생해서 만든 저의 터전이고요. 할머니, 간판 예쁘네요. 민호가 뛰어와서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직접 쓴 글씨야. 할머니 글씨 정말 예뻐요. 민호와 함께 간판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평생 믿었던 딸한테 배신당하고 치매 환자로 몰릴 뻔하고 재산을 빼앗길 뻔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웠고 결국 이겼어요. 정 회장님 같은 좋은 분도 만났고 민호도 제 편이 되어줬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새로 시작이에요. 68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민호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수진이하고는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예요. 용서는 하지만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믿음이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내일부터는 다시 식당을 열어야겠어요.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정 회장님도 첫 손님으로 오시겠다고 하셨고요. 민호도 방과 후에는 식당에 와서 숙제하고 할머니 일도 도와줄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김선희예요. 68살이지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평생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민호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어요. 할머니, 내일 김치볶음밥 해주세요. 그래, 특별히 맛있게 해줄게.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